2004년 역시 가니에의 세이브 행진은 이어져서 84경기 연속 세이브 달성. 당시 그의 별명은 바로 게임 오버였죠. 마운드에 올라오며 경기를 마무리 짓는 클로저에게 최고의 별명이었죠. 7월 6일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2점 차로 앞선 9회 마운드에 등판했으나 2실점. 2002년 8월 27일 애리조나와의 경기 후 677일 만에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연속 경기 세이브를 84경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아쉽게 기록 행진은 멈추게 됐지만 메이저리그 감독들이 뽑은 내셔널리그 최고의 체인지업 1위 선정.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가 메이저리그 타자 450명을 상대로 가장 상대하기 싫은 마무리 투수 설문에서 34%의 지지를 받으며 2위 마리아노 리베라를 제치고 1위 선정. 마무리 투수 전업 3년 만에 다저스 구단 역사상 최다 세이브 달성. (2004년) 70경기 출장하여 7승 3패 45세이브, 방어율 2.19. 세이브 3위,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7위, 1위는 로저 클레멘스였죠. 18승 4패, 방어율 2.98. 시즌 후 2년간 1,900만 달러 재계약에 성공한 그는 리베라와 함께 마무리 투수 최고 연봉 수준으로 오르게 되죠.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메이저리그 데뷔 7년 만에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 등재. 2005년 5월 15일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등판한 가니에는 치퍼 존스와 앤드류 존스에게 백투백 홈런 허용. 이후 세 타자를 모조리 삼진으로 잡긴 했지만 예전과 다르게 장타를 허용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의 평균 구속이 직전 시즌에 비해 3마일이나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죠. 결국 토미 존 수술을 선택하며 시즌 아웃. (2005년) 14경기 출장하여 1승 8세이브, 방어율 2.70. (2006년) 토미 존 수술 후 복귀. 그러나 곧바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서 2경기 출장에 그치자 다저스는 1,200만 달러 팀 옵션을 포기하고 그를 사실상 방출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당시 그의 나이 31세. 결국 텍사스와 1년 600만 달러 계약. 당시 LA 다저스에서 데뷔하여 에이전트는 스카포라스. 첫 FA 시기에 톰 힉스가 구단주로 있는 텍사스에 입단한 선수는 가니에 말고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박찬호였습니다. 2007년 텍사스에서 34경기 출장하여 2승 16세이브, 방어율 2.16을 기록하며 부활에 성공한 그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보스턴으로 이적하죠. 하지만 보스턴에서 상대 타자들에게 투구폼을 간파당하게 되는데 구질에 따라 양손의 위치와 손의 각도가 달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가니에는 시즌 중 양손을 모으는 위치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선수는 당시 보스턴의 팀 동료였던 알렉스 코라였죠. 2007년 54경기 출장하여 4승 2패 16세이브, 방어율 3.81. 2006년 3월 30일 버드 셀리 커미셔너로부터 메이저리그에 사용된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등 금지 약물 복용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조지 미첼 전 민주당 상원의원은 2007년 12월 14일 약 2년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약 400페이지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미첼 리포트였습니다. 금지 약물 의심 선수가 무려 88명이나 적혀 있었던 보고서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이미 발코 스캔들로 알려진 베리 본즈, 호세 칸세코, 마크 맥과이어, 세미 소사 외에도 싸이 영상 7회 수상자인 로저 클레멘스, 앤디 페티트, 케빈 브라운, 미겔 테아다, 폴 로드카, 제이슨 지안비가 있었죠. 특히 클레멘스의 이름은 무려 9페이지에 걸쳐 82번이나 언급, 103회나 언급된 베리 본즈 다음이었습니다. 본즈는 이미 약물 복용 및 위증 관련하여 법정에 서는 상황이어서 예상이 가능했지만 로저 클레멘스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프로스포츠 중 1년 동안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각성제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음료에 타서 먹으면서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죠. 스테로이드 역시 많은 홈런을 기록하여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너도나도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994년 파업으로 인기가 떨어지게 되자 홈런을 인기 회복의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여 금지 약물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타자들이 주로 사용했지만 투수 역시 스테로이드를 하면 평균 구속이 3에서 4마일 늘어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러 선수들이 사용하게 되죠. 그 선수들 중에 가니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미러키는 직전 시즌까지 마무리 투수였던 프란시스코 코데로가 4년 (4,600만 달러의) 신시내티로 이적하게 되자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년 (1,000만 달러로) 가니에를 영입합니다. 그러나 6번의 세이브 기회에서 무려 3번이나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날리자 갑자기 정신적 부담으로 마무리 투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바로 다음날 다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던 가니에. 2008년 50경기 출장하여 4승 3패 10세이브 방어율 5.44. (2008년) 미러키에서 뛴 이후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르지 못한 그는 꾸준히 준비하며 메이저리그 복귀를 꿈꿨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10년 친정팀인 LA 다저스와 (50만 달러의) 마이너 계약을 하지만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했죠. 그러나 구위가 회복되지 않아 스스로 구단의 방출을 요구하며 은퇴를 선언하죠. 이후 2017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캐나다 대표로 출전, 최고 구속 95마일을 기록하자 일부 구단들과 쇼케이스를 하기도 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2017년 독립리그 구단인 롱아일랜드 덕스 입단. 그러나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자 결국 현역 복귀 도전을 포기하고 또다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2019년) 텍사스 트리플 A 팀의 불펜 코치로 복귀하게 된 가니.
84경기 연속 세이브 신기록, 마무리 투수로 싸이 영상을 수상한 게임 오버 에릭 가니의 이야기였습니다.